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애플입니다. 너무 비싸서 문제였을까요? 애플 주가 얘기는 아니고요. 다들 아시는 대로 MR 글래스 얘기입니다. 3,499달러, 우리 돈으로 456만 원짜리라고 하죠. 과연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늘 그랬듯, 애플이 그랬듯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덧 쓰고 있게 될까요?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격이 비싸도 이제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 3,000달러, 2,500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 조금씩 올라가더니 발표한 것은 이제 3,500달러란 금액이 일단 찍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은 이제 460만 원 하는 것은 바로 환율을 바로 적용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거기 이제 세금이 그 이후에 붙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해서 우리 부가치세가 이제 붙잖아요. 예. 그럼 10%가 붙으면 이제 바로 500만 원이 그러네요. 딱 찍히는. 500만 원이네요. 네, 500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 가격을 그대로 하면 500만 원짜리다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화면에서 보시는 저 헤드셋이죠. 어찌됐건 예. 그거를 500만 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먼저 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어떤 개발자 회의에 나온 발표 전후에 주가는 한번 사상체 효과를 찍었습니다. 장중 찍었고요. 조금 밀리면서 끝났고 오늘도 이제 약밥 정도 일단 끝났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신제품으로 하는 것은 제품 기준으로 보면 업데이트나 이런 개량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신제품이 나온 것은 우리 8년 만에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총 9개의 업그레이드 제품 내지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팔릴지 그리고 이런 제품이 얼마만큼 새롭게 시장에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소 AR, VR 기기에 이제 먼저 나왔던 것들이 결국 메타 플랫폼에서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그런 제품이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먼저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차원이 좀 레벨이 업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소위 비전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그건 우리가 다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렇죠. 지금 전 세계의 주요 소위 그런 관계자들도 초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버, 전세 유명한 유튜버는 어제 다 불려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 한번 보면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거가 많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스펙이나 이런 것은 논할 자리가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약간은 좀 냉랭한 쪽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A. 데이비스는 한마디로 비전 프로의 헤드셋 가격, 그러니까 이거의 출시나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투자 의견 자체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그러네요. 목표 주가도 좀 193달러에서 185달러로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시장을 형성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요. 소위 활성화된 애플 기기, 여기에는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아이폰도 들어가고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시리즈, 애플워치 다 합해서 20억 대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 1달러, 2달러라도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충성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10억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살지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시각은 지금 이 제품이 초기 연도에 시장에서 규모가 1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상당히 스펙트럼이 워낙 넓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상 5년 정도 보면 애플이 그동안의 과거 경험 그리고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형성했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에버코의 ISI에서는요. 앞으로 5년 후에 이 VR 시장과 관련해서 100억 달러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이고 관련해서 또 하나 광고 시장도 지금은 적지만 광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300억 달러로 커질 것이고 결제 시장도 140억 달러로 훨씬 커질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애플에 대한 포텐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해 보시나 그러면 한마디로 IT 쪽에서 그런 유튜버는 전 세계 어디나 상당히 긍정적인 목소리가 좀 많고요. 그렇군요. 조금 미국에서의 그런 애널리스트 이런 쪽에서 보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본 사람도 꽤 있다라는 거. 약간의 논점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개발자 위에서 이런 애플과 상관없이 오히려 한 두 군데 정도가 주목을 받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깜짝 놀랄 사람이 하나 출연하는 것이 디즈니의 밥 아이거가 등장했거든요. 보신 분 계시겠지만 소위 디즈니 플러스의 그런 서비스를 여기에 이제 접목시킨다. 파트너십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영화나 이런 거를 보여줬고 아바타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제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3D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유니티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들 두 기업이 우리가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디즈니는 이틀 동안 조금씩 올라갔고 유니티는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써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항상 제기됐던 이게 나오면 콘텐츠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디즈니와 유니티의 주가가 또 바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흐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죠. 두 번째 하스탁은 팔란티어입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사실 한 달쯤 전에 흑자 전환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이런 적은 가끔 있었거든요. 단기 급등이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견조하게 한 달을 유지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의 CEO는 알렉스 카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천재적인 경영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T 쪽에서의 뭐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분명하겠고요. 이분의 정말 자신감은 그 엔비디아 jen슨왕과 비견될 정도로 아주 뭐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군요.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쉽게해서 그 엄격한 회계 기준, 우리가 흔히 해서 갑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에서도 2분기 연속적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 연간 흑자에 대한 자신감을 이미 피력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발표된 것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라고 아마 이런 것들 좀 영화나 미드링 게 좋아하시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빌라덴 같은 걸 잡으러 가려면 정말 통합된 그런 육군 뭐 그 해병대 다 공군 포함된 사령부가 있는 거라고 저도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딱 거기입니다 지금.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또 신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또 호재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있었지만 이분이 블룸버그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보긴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AI에 대해서 그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버될 정도의 자신감을 비력한 게 있어요. 여기 뭐 어떤 게 얘기 나오냐면 상당히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나 들었던 얘기죠. 쉽게 해서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기네거들이. 그래서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플랫폼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격도 지금 산정하기 쉽지 않을 정도라는 얘기죠. 너무나 좋아갖고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가격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거에 맞춰서 팔면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팔아야 되는지 의문이 된다는 얘기죠. 꼭 팔아야 되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완벽한 거다. 얘기하는 정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이고 이분의 확실한 그리고 작년에 진짜 시장이 어렸을 때도 자기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주가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을 텐데요. 자기는 돈도 많고 앞으로 10년 되면 주변에 있는 경쟁사들이 다 없어질 거다. 자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낙 긍정적인데 이번에 2분기 연속 갑 기준을 흑자 전환을 하는 것도 분명히 팩트가 되겠고 이렇게 꾸준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주가는 반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애널리스트의 중심이 되는 월가 시각은 대부분 여전히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려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이 의견이 다수고 매수 의견보다 더 많은 게 매도 의견도 많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너무 흥분해서 한쪽에 쏠리거나 이러면 좀 낭패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한 종목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도 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이팸입니다. 이팸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주가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좀 됐죠.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하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까지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뭐 어떤 종목인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팸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냐면 IT 컨설팅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컨설팅 기업의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는 엑센추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엑센추어 같은 회사를 이해하시면 바로 그거보다는 작은 규모가 이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팸이 이제 2021년 이럴 때 보면 이제 S&P 500도 들어가면서 상당히 핫했고 실적도 매우 좋았던 회사인데 이제 크게 당한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직원이 뭐 좀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일단 직원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많이 리크루트해서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그 지역이 가장 핫해지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짐을 느낀 거죠. 물론 예.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해야겠지만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인원을 구성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네. 것들이 흘러나는 와중에 거기에 그 전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는 일단 경기의 불확실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신규 계약이나 이런 장기 계약하는 사람도 계약 기간을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항상 특징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별로 없는데요. 조금만 나빠지면 항상 나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데 그것도 지난해 금요일날 바로 실적 발표를 한 겁니다. 월요일 날에.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죠. 2분기 매출이요. 11.9억에서 12.5억 초반으로 예상됐었는데 조금 낮췄습니다. 11.6억에서 10억 7천으로 낮췄고요. 주당이익도 한 2.38에서 46달러 전망됐는데 2.33에서 40 정도로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낮추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널리스트들도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최근에 이번 발표 나오면서도 두 군데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되고 있다. 지난 실적 시즌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떨어졌다고 지금 물타기 이런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실적이 발표되고 실적 전망을 좀 우상향하는 그런 정도로 나올 때까지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부진에는 확실히 좀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베어마켓 졸업, 불마켓 진입 초읽기, 주가 상승 얼마나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한 주제네요. 네, 다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292포인트 정도를 넘어가면 일단 불마켓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이. 애플이 사상체 효과를 가느냐, 또 하나가 S&P 500이 불마켓에 들어가냐는 것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요. 네. 어저께 S&P 500도 장중에는 터치했다가 그리고 종가에 밀려났고요. 지금도 이제 어제 그저보다 올랐기 때문에 예. 연중 최고치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8월 최고치지만 아직까지 불마켓에 진입. 불마켓 진입은 결국은 베어마켓 약세장의 졸업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직 소위 어나운스먼트 선언되지는 않았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그 다음 분에 궁금한 것이 그럼 좋다 이거죠. 베어마켓이 졸업이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궁금합니다. 이럴 텐데요. 1950년 이후에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예. 한 번도 예외 없이 12개월, 그 졸업하는 시점부터 예. 12개월 후에 주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주가는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 다만 한 달 내지 3개월 후에는 주가가 밀린 적도 한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고 평균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한 거가 28%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에 전환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20%라는 것을 하는 룰이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짧다, 너무 길다, 폭이 크다, 짧다 하지만 좀 작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라도 20%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기준점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물론 시장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월가의 주요 IB들이 S&P 500의 연말 목표 지수를 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하실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4,200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는 4,25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의 목표치를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지금 가격보다 좀 아래에 있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투자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면 흥분돼서 지금 올라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버블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예된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펀드 스트레스 탐리는 이 어려운 와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았던 대표적 인물이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은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로 한 세 가지 정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GDP 성장이 꽤 높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3.5%면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 이런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쪽인데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7% 정도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2% 정도로 마감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연말에 대한 지수에 대한 그 S&P 500 기업이익 전망치도 200달러 이하를 보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여전히 작년보다 많이 20% 정도 업될 거기 때문에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은 여전히 사볼만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견은 언제나 좀 갈릴 수 있습니다만 통계는 틀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어김없이 올랐다는 거,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또 1개월, 3개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